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단원군까지 살펴봤었는데요. 일단 그 단원과 관련해서 이그젬플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실 이제 단원과 영인자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하나의 염두에 두고 생각했던 환이 잉여류 환이었습니다. 잉여류 환에서 우리가 단원과 영인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 1학기에 먼저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일반적인 환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도입을 한 것이죠. 자, 잉여류 환에서는 이제 영이 아닌 원소 중에서 A 바라고 하죠. 이 녀석이 단원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는 이제 간단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즉, A 바가 단원일 필요충분 조건은 A하고 N이 서로 소이면 A 바가 단원이었습니다. 즉,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했고요. 그렇지 않으면, 즉 서로 소가 아니면, 그러면 영인자가 영인자가 됐었습니다. 네, 이 사실을 한번 정리해보면, A바가 단원일 표충분 조건은 A와 N이 서로 소라는 것이었고요. 영인자의 표충분 조건은 A와 N이 서로 소가 아닌 것이 표충분 조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염두에 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면, 즉 GN 바에서 단원군은 단원인 것들 다 모아두는 거니까 N과 서로서인 A에 대해서 A 바를 다 모아두면 됩니다. 자, 사실 이제 이러한 A 바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군을 1학기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약 잉여류 군이었습니다. 그 기약 잉여류 군을 우리가 GN 바의 스타라고 표시했었죠. 네. 이 녀석이 이제 기약 잉여류 군으로서 곱셈군이었는데요. 앞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는 이러한 단원들의 집합이 하나의 군을 이룬다. 그래서 단원군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즉, 우리가 1학기 때 살펴봤던 기약 잉여군은 결국 단원군의 일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n이 6인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단원군이 어떻게 될까요? 단원들의 집합이 6과 서로서인 A를 가지고 A 바들을 다 모아둔 것이니까 1바, 2바는 안 될 것 같고요. 3바도 안 되고 4바도 안 되고 5바만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1바와 5바를 모아둔 것인데 이게 다름 아닌 n이 6일 때 기약 잉여류 군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n이 6일 때 G6 바에서 영인자들은 6과 서로소인 것들, 서로소가 아닌 것들로부터 만들어지는 거니까 2, 3, 4가 되겠습니다. 물론 0바는 영인자도 아니고 단원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n이 2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GM 바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구분을 해보면, 자, 0바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한쪽은 단원일 거고요. 또 한쪽은 영인자겠습니다. GM 바는 단원도 아니고 영인자도 아닌 그런 원소들은 없습니다. 0바도 아니고.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행렬과 관련해서 이러한 단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단원군도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전행렬환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n차 정사각 행렬들 전체를 생각하면 단위원을 가진 환이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가환한이라는 것은 보장은 할 수는 없었고요. 자, 이러한 이제 단위원을 가진 환에 대해서, 전행렬 환에 대해서 단원군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즉, n/n 행렬 중에서 곱셈에 대한 여권,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여권을 가지는 그런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행렬의 곱에서 그 여권을 가지는, 곱셈에 대한 여권을 가지는 행렬이, 네, 우리가 선형대수 시간에 그런 행렬을 가역행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혹은 정칙행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환에 대해서 단원군은 정칙행렬들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n/n 행렬이 가역행렬인지 혹은 정칙행렬인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디터미넌트를 활용하는 것이죠. 즉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그런 행렬들 전체의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모임을 우리가 1차 선형군이라고 1학기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General Linear Group의 약자로 GLN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것도 네, 곱셈 군이 되는 것이죠. 행렬의 곱 입장에서 하나의 군이 됩니다. 일반 선형군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그 n이 2인 경우 2x2 행렬에 대해서 그러면 2x2 행렬들 그 전체 모임에서 이러한 환에 대해서 단원과 영인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원이나 영인자나 생각을 하려면 0이 아닌 원소들 중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요. 행렬에 대해서 0이 아닌 원소라고 하는 것은 영행렬이 아닌 원소를 의미합니다. 행렬을 의미합니다. 자, 그 행렬환에서는, 전행렬환에서는 0이 모든 성분이 0인 영행렬인 것이죠. 자, 이러한 행렬에 대해서 그 단원이 어떤 게 단원이고 어떤 게 그 영인자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조금 전에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계산했을 때 0이 아닌 것이 단원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뿐만 아니라 영인자도 이제 같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언제 영인자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x2 행렬을, 영행렬이 아닌 2x2 행렬을 A, B, C, D라고 두고요. 자, A라는 행렬의 어드조인트 행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데, 2x2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대각선 A하고 D를 서로 교환을 하고요. B하고 C는 부호를 반대로 만들면 됩니다. 즉, A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이와 같이 A와 D가 교환이 되어 있고, B하고 C는 이제 부호를 반대로 행렬을 우리가 어드조인트 2x2 행렬에 대해서 어드조인트 행렬이라고 부르는데요. A가 영행렬이 아니면 A, B, C, D 중에서 0이 아닌 원소가 최소한 하나는 있습니다. 자, 이때 어드조인트 A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A, B, C, D에서 부호를 바꾼 정도이기 때문에 A, B, C, D에서 0이 아닌 원소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이 4개의 성분 중에서 0이 아닌 성분이 최소한 하나는 존재하겠죠. 따라서 이 전체 행렬이 영행렬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행렬을 직접 곱해보면, 즉 A 곱하기 어드조인트나 어드조인트 A와 A를 곱한 거나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어떻게 되죠? 네, AD-BC 0, 0, AD-BC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서, 자, 즉 이 녀석은 AD-BC가 공통이고 1, 0, 0, 1이 됩니다. 간단하게 디터미넌트의 2x2 항등행렬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자, 이 사실로부터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그 바로 A의 그 역행렬, 역원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우리가 쉽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A가 스칼라인데요. 여기서 실수겠죠? 0이 아닌 그런 행렬에 대해서는 양변을 스칼라인 그 실수 디터미넌트 A로 나눗셈을 해주면 자, A라는 행렬과 이 행렬의 곱 혹은 똑같이 순서를 바꿔서 두 행렬의 곱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쪽이 바로 A의 여건이 되는 것이죠. 곱셈에 대한.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A가 단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닐 때 단원이라는 것, 즉 A가 역행렬을 가진다는 것은 물론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는 A의 그 역원이 무엇인지도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 식을 사용하면 디터미넌트 A가 0일 때는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을 해보죠. A 곱하기 어드조인트 A가 뭐가 되죠? 디터미넌트 A가 0이니까 이쪽이 영행렬이 되는 것입니다. 즉 A도 영행렬이 아니고 어드조인트도 영행렬이 아닌데 두 개를 곱했더니 영행렬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는 영인자가 되겠습니다. 영인자는 0이 아닌 원소면서 0이 아닌 다른 원소를 곱해서 결과가 0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소가 존재하는 그런 원소를 우리가 A를 영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즉 2x2 행렬에 대해서는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면 모두 단원이고 디터미넌트 A가 0이면 모두 영인자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사실을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G2라고 하는 이런 그 튜플에 대해서 네, 그 단원과 영인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2상에서 단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즉 A, B가 단원이라는 얘기는 얘가 G2에서 영원은 0,0이 영원일 텐데 그것이 아니면서 역원이 존재한다는 뜻은 지금 G2에서 지금 곱셈에 대한 항등원인 단위원은 1,1이 되겠죠? 자, 이러한 CD가 존재하는 그런 원소입니다. 즉 A 곱하기 C가 1이 되고 B 곱하기 D가 1이 되는 그런 C하고 D가 존재하는 A, B가 바로 G2에서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 B, C, D는 모두 정수이므로 정수 2개 곱해서 1이 되는 거고 정수 2개 곱해서 1이 되려면 A가 될 수 있는 값은 무엇밖에 없나요? 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밖에 없겠죠? 네, B도 1 아니면 마이너스 1 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G2에서의 단원은 1,1 1, 마이너스 1 다음에 마이너스 1,1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단원 이런 것만 단원이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곱해서 그 단원이 되는 이제 요식이 성립하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원들 전체의 집합인 단원 9는 모두 4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집합이 하나의 군이 되는 것도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군이 단원군이었습니다. 이번에 영인자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G2에서 영인자들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A, B가 영인자라고 한다면 이거 자체는 0이 아니면서 0이 아닌 또 다른 C, D를
곱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CD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식이 성립한다는 뜻은 AC도 0이고 BD도 0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A, B가 0은 아니므로 A가 0이 아니던가 B가 0이 아니던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죠. A가 0이 아닌 경우와 A가 0인 경우로 나눠서 가능한 0인자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면 A가 0이 아니면 A 곱하기 C가 0이 되는 C가 존재해야지 0인자가 되기 때문에 C는 반드시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C, D는 0, D인데요. 자, 이게 0이 아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0이 아닌 거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것이 되어야지만 그때 A, B를 0인자라고 부르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 0이 아니라는 얘기는 D는 0이 아닌 정수란 뜻인데 B 곱하기 D가 0이 되어야 되므로 B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A가 0이 아닐 때는 A, B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그때 여기 공간이 C는 0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D는 뭐 0이 아닌 어떤 적당한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A가 0이 아닌 거니까 이것은 0이 아니고요. D도 0이 아닌 값을 택하면 0, 0이 안 되면서 곱했을 때 0, 0이 되는 거니까 A, 0은 모두 0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A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A, B가 0, 0과는 달라야 되므로 0, B 꼴인데 B가 0은 아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0인자가 되려면 곱해서 CD를 곱해서 0, 0이 되는 D가 존재해야 되므로 이때 D는 0이어야 합니다. 즉 0, B에다가 0이 아닌 녀석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으려면 오른쪽이 0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쪽은 0이랑 곱하면서 무조건 0이 되는데 이거 전체는 0이 되지 않아야지 되는 거니까 C가 0이 아닌 원소를 곱하면서 0, 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0, B에서 B가 0이 아닌 그런 원소들도 모두 0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인자들은 A, 0 물론 0은 0인자에 속하지 않는 거니까 A, 0에서 이 값 자체가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A가 0이 아닌 원소가 앞에 오고 두 번째 성분이 0이 되는 그런 원소들 또는 반대로 첫 번째 성분이 0이고 두 번째 성분이 0이 아닌 정수들로 구성된 그런 원소들 전체의 합집합이 0인자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단원과 0인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그젬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곱셈에 대한 역어인데 우리가 이 단원과 관련해서 이제 환의 이름을 이제 부여할 때 종류들을 이제 나눌 때 나눗셈 환 혹은 채 등을 생각을 했는데요. 어떤 주어진 그 단위원을 가진 단위원 1을 가진 환이 나눗셈 환이 될 필요충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단원군 입장에서 자, 1과 0은 다른 단위원 1을 가진 환 R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고요. 만일에 이 녀석이 나눗셈 환이라면 나눗셈 환일 필요충분 조건 무엇일지 생각을 해보겠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나눗셈 환의 뜻은 무엇인가요?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을 가지는 것이 단위원 1을 가진 환이 추가적으로 나눗셈 환이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즉 단위원 1을 가진 환은 기존 환의 공리에다가 M2가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M2는 아니죠. 가완이니까 M2는 이제 필요 없고 M3를 만족을 하고 이때 이제 나눗셈 환이 되려면 M4를 이제 더 만족을 해야 되는데 M4를 만족한다는 뜻이 0이 아닌 모든 원소가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진다
라는 겁니다. 즉 아마도 R이 나눗셈 환일 필요충분 조건으로서 R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원소가 단원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R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이 모두 단원이 되는데, 즉 단원군이 이 집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집합이 하나의 군을 이룬다 라는 것과 동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죠. 말로 해도 충분할 텐데요. 한번 써보죠. 자, 네. 자, 이 방향을 보면 R이 나눗셈 환이라고 가정을 하죠.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환에 대해서 단원들의 전체 집합인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한 군이 된다, 단원군이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R이죠. 자, 아래에 있는 원소 중에서 A가 단원인 것들을 모든 집합인데요. 자, 이 집합을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을 해보면, 나눗셈 환인 거니까 0이 아닌 원소들은 모두 단원이죠. 0이 아닌 원소들은 모두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모두 단원입니다. 자, 이 집합이 R에서 0만 제외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단원군이 되는 거니까 이것이 곱셈에 대한, 우리가 단원군을 얘기할 때는 이제 곱셈 입장에서 군이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 녀석이 군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 환이면 이 집합이 단원군과 일치하므로 이 집합은 곱셈에 대한 군이 되는 것이고요. 자, 거꾸로, 자, 앞에서 단위원 1을 가진 환이라고 이제 했었는데, R은 1을 가진 환이었는데요. 물론 1은 0과는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때 R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자, 이 집합이 곱셈군이 된다라는 것이 가정이죠. 자, 곱셈군이라는 얘기는 무엇인가요?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이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즉, A가 R에 있고 0이 아닌 원소이면 어떤 원소, A'이라고 할까요? 그게 존재하는 거죠. 어떤 건가요? A하고 A'이 이게 곱셈군인 거니까 1이 되는, 제 곱셈군에서 그 단위원은 이제 1은 있었으니까 1은 이제 R과 0이 다르므로 이 집합 안에 있고 이 녀석이 이 곱셈군의 항등원이 되는 것이죠. 곱셈군인 거니까 이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는 곱셈에 대한 여건 A'이 존재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0이 아닌 A'이 존재하겠습니다. 따라서 그 M4의 조건을 만족하죠. 자, 주어진 환은 1을 가진 환인데 0이 아닌 원소는 모두 곱셈에 대한 여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M4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R은 나눗셈 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나눗셈 환 중에서 가환환인 그 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을 이러한 단원군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똑같은 전제하에서 단위원을 1을 가진 환인데 그 환이 체가 된다면 R에서 0을 제외한 이 집합은 곱셈에 관한 무엇이 될까요? 자, 체는 나눗셈 환인 거니까 1번을 이용하면 이거 자체가 조금 전에 곱셈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눗셈 환에다가 체는 가환이라는 조건이 더 붙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곱셈에 관한 이 군이 단순히
군일 뿐만 아니라 아벨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1번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의 액시엄 그 공리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쪽 방향은 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반대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R은 단위원 1을 가진 환이고요. 가환인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1은 0과 다르고요. 그때 우리의 이제 조건은 가정은 R에서 0을 뺀 집합이 곱셈에 대한 군이긴 하는데 곱셈에 대한 아벨군이라는 것 알았다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R이 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싶은데 그 위에 했던 이 동치명제에 의해서 우선 군이 되므로 아벨군은 뭐 아니더라도 아벨군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군이 되므로 1번에 의해서 1번이라는 게 이거죠. 이 사실 곱셈군이 되면 나눗셈 환이 된다는 것을 얘기했으므로 일단 얘는 나눗셈 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나눗셈 환이다가 아니라 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요. 나눗셈 환이라는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무엇을 더 얘기하면 좋을까요? 체와 나눗셈 환의 차이는 곱셈에 대해서 가환법칙이 성립하느냐 가환이냐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할 것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지 곱셈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아벨군이라는 사실로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A가 0이 아닌 R의 원소고 B가 0이 아닌 R의 원소라고 하죠. 자, 그러면 A-0라는 이 집합에 속해 있으므로 그리고 이 집합은 아벨군이므로 A, B나 B, A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0이 아닌 두 원소에 대해서는 서로 순서를 바꿔도 곱셈의 결과는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가 0이든 0이 아니든 B가 0이든 0이 아니든 곱했을 때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A가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A가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A가 0이고 물론 이제 R의 원소겠죠? 그리고 R의 원소 또 다른 B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A 곱하기 B는 0 곱하기 B인데 이건 뭐죠? B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리고 B 곱하기 A를 계산을 해도 A 오른쪽 0이니까 무조건 B에 상관없이 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 B하고 BA가 0으로서 동일하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B가 0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실 이 경우나 이 경우나 이제 A하고 B 역할만 바꾼 거니까 뭐 하나만 해도 충분하긴 하겠지만 네, 마찬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A하고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R에서 0을 뺀 이 집합이 아벨군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사실을 얻을 수 있고요.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그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곱셈한 결과가 따라서 교환해도 같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따라서 R이 M2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R은 체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2번을 이제 확인했죠.
그래서 단위원 1을 가진 환이 나눗셈 환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려면 0을 제외한 나머지 집합이 군인지를 보면 되는 것이고, 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0을 뺀 집합이 곱셈에 대한 아벨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단위원을 가진 이제 가환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한 가환환 중에서 조건을 추가적인 조건을 더 만족하면, 즉 M4'을 더 만족하면 그러한 환을 정역이라고 불렀는데요. 그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정역이 될 조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A하고 B랑 두 원수 곱해서 0이 되면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조건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잘 생각을 해보면 0인자와 굉장히 연관이 높은 그런 조건인데요. 이 조건과 동치인 그런 조건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라는 전제 하에서, 자,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정역이다. 즉 M4'을 만족한다. 즉 곱해서 0이 되면 A하고 B 중에 하나는 0이다 라는 것이죠. 자, 이것과 이 명제와 동치인 명제로서 무엇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즉 이 명제와 동치인 거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를 생각을 해보죠. 대우 명제는 어떻게 되나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면 곱한 것도 0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영인자 입장에서 영인자란 용어를 가지고 이 명제를, 이게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 보면, 자, 영인자가 주어진 환에 존재하지 않는다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인자라는 것은 0이 아닌 원소를 서로 곱해서 0이 되게 하는 원소인데, 즉 0이 아닌 두 원소는 곱하면 무조건 0이 안 되는 거니까 영인자가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대우 명제가 즉 영인자가 없다라는 뜻이 되고, 구체적으로 써보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면 곱한 것은 0이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대우 명제 관계에 있으니까 동치라는 것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슷한 형태인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동치이지만 조금 다르게 쓰면 다음과 같이 일종의 소약법칙 형태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즉 소약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인데, 소약법칙은 AB랑 AC랑 곱한 것이 같고 공통적으로 곱한 A가 0이 아니면 B하고 C가 A를 캔슬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B하고 C가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1번, 2번, 3번이 동치 명제인데요. 1번과 2번이 동치인 것은 쉽게 됐고요. 따라서 3번하고 동치라는 것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성립하면 3번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 3번이 성립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1번을 가정한 후에 A, B하고 AC가 같고 A가 0이 아니라고 출발을 해보죠. 자, 그러면 A, B하고 AC가 같으니까 이항을 해서 A로 묶으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분배 법칙을 적용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1번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곱이 0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1번이 성립한다라는 거에 의해서 B-C가 0이 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B equal C를 얻습니다. 그래서 1번이 성립하면 3번 명제도 참이 됩니다. 자, 3번 명제가 참인 경우라면 1번 명제도 참인지를 이제 확인해 보죠. 자, 3번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때 1번의 이 명제가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A, B가 0이라고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A, B가 0인 경우에는
A가 0인 경우와 A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요. A가 0인 경우에는 A가 0 또는 B가 0이라는 이 결론이 맞는 것이죠. 참인 것이죠. 그것을 이제 얻어낼 수 있습니다. A가 0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명제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곱한 게 0일 때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확인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곱해서 0이고 A가 0이 아닌 그런 조건이 있으면 B가 0이다 라는 명제와 이 명제는 사실은 같은 것이죠. 자, 어쨌거나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경우는 당연히 이게 성립하고요. A가 0이 아닌 경우를 생각을 하죠. A가 0이 아닌 경우는 A 곱하기 B가 0인데 이 0은 어떻게 해도 계산이 되냐면 A하고 0을 곱해서도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좀 3번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A, B가 A 곱하기 0과 같고 앞에 있는 A가 지금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3번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B하고 C가 같다. 즉 B하고 여기서 뒤에 있는 0이 같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마찬가지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명제가 성립하면 1번 명제도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위원 1을 가진 가완 한이 정역이 될 동치 조건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얘기죠. 채면 무조건 정역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앞에서 물론 했었는데, 자, 간단하게, 앞에서 했었으니까,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R이 채라고 했을 때 정역이라는 사실을 이제 보이고 싶습니다. 자, R이 채이기 때문에 단위원을 가진 가완 한이죠. 그때 우리가 R이 정역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R이 정역이라는 것과 동치 명제는 2번 또는 3번이기 때문에 2번을 보여도 좋고 3번을 보여줘도 좋고 아니면 1번을 다이렉트하게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3번을 이제 보이는 방법 쓰겠습니다. A하고 B하고 A하고 C가 같고 A가 0이 아니라고 해보죠. 이때 B하고 C가 같은지를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이면 A의 R이 채이기 때문에 그리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A는 여건이 존재합니다. 자, 따라서 이 식의 앞쪽에다가 A 인버스를 곱해보면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만큼 1이니까 왼쪽은 B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만큼 1이니까 오른쪽은 C가 돼서 B가 C랑 같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1번, 그러니까 여기 3번이죠. 성립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세 개는 동치가 되니까 1번이 성립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어렘 3.2.11에 의해서 R은 정역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정수화는 정역이죠. 하지만 채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역들을 다 모아둔 집합 안에 채를 모아둔 집합이 들어가지만 정역은 되지만 채는 안 되는 그런 집합이 그런 환이 존재하죠. 그래서 요 두 다이어그램은 벤 다이어그램은 이제 그 집합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는 채는 정역이지만 정역이라고 무조건 채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즉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입니다. 자,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지만 조건을 하나 추가하면 역이 성립하기도 합니다. 추가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추후에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 자연수 n에 대해서 gn 바를 생각을 할 텐데요. 그 n이 합성수일 때는 gn 바는 정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n과 지금 서로소인 것들, 0이 아니면서 서로소인 것들이 이제 단원인데, 그 n이 합성수가 되면은 0이 아니면서 그 서로소도 안 되는 그런 원소들이 존재하죠. 0부터 n 사이에, 0부터 n-1 사이에. 그래서 정역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p가 소수일 때는 gp 반은 체가 됐었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3.2.12에 의해서 체니까 정역이 되는 것을 보장합니다. 즉 gn 바에서는 정역이거나 정역이 아니거나 두 가지밖에 없는데, 정역이 되는 경우는 무조건 체가 됩니다. gn 바 꼴에서는. 그래서 이 녀석이 체가 될 필요충분 조건은 n이 소수인 것이고요.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도 n이 소수인 것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숫자들, 이제 정수, 실수, 복소수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환들을 많이 봤는데요. 정역이 아닌 그런 이제 이그젬플로서 함수들의 집합을 이제 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구간을 하나 생각을 하고요. 자, ci라고 하는 집합은 i를 정의역으로 가지고 공역을 실수로 가지는, 실수 집합으로 가지는 연속 함수들 전체의 모임을 ci라고 하겠습니다. c가 즉 continuous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그러한 기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인데요. 자, 이 연속함수 전체의 집합을 우리가 환으로 이제 간주하고 싶습니다. 환으로 간주하려면 연속함수 두 개를 더하는 것과 연속함수 두 개를 곱하는 것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자, 약속을 하는데 이 집합상에서 연산이므로 이 결과도 i를 정의역으로 하는 연속함수로 우리가 약속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는 것도 i를 정의역으로 하는 연속함수로 약속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그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금 함수값이 실수이므로 덧셈도 그렇고 곱셈도 그렇고 함수값의 곱으로 혹은 함수값의 덧셈으로 더한 함수 혹은 곱셈한 함수의 함수값을 약속을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즉, 두 함수의 덧셈과 두 함수의 곱셈은 다음과 같이 둘 다 i라는 정의역에서 구간 i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로서 함수값이 x에서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을 더한 걸로 정해지는 함수. 자, 곱한 함수에서 함수값은 x에서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을 곱한 것을 함수값으로 하는 함수, 연속함수로 이제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면 f 플러스 g하고 f 곱하기 g가 ci의 원소가 됩니다. 이유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덧셈인데 그것도 연속함수가 되고요. 연속함수와 연속함수의 곱셈도 연속함수가 되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집합의 원소가 돼서 이 집합, 연속함수들의 집합의 덧셈과 곱셈이 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덧셈과 곱셈을 가지고 우리가 환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 같고, 사실은 곱셈에 대해서 교환법칙도 성립하죠. 결국 이제 실수에서 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위원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은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0원은 자,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함수가 연속 함수가 원소입니다. 그래서 0원도 하나의 연속 함수인데요. 이 연속 함수는 모든 정의역에서의 값이 함수값이 0이 되는 함수. 그래서 함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영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위원은 1이라고 물론 쓸 텐데 이것도 이제 함수로서 우리가 1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정의역이 1이고 그러니까 i고 구간 i고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인데 함수값이 항상 1이 되는 즉 컨스턴트하게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이러한 환에서의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합성을 지금 연산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덴티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1이 아이덴티티 펑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함수값이 1로 컨스턴트한 상수함수가 이 경우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단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덧셈에 대한 역원, 네, 자연스럽죠? 자, 이러한 것들의 이제 exam플로서 이제 구간을 이제 A, B, 폐구간으로 잡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혹은 구간을 실수 전체의 집합을 구간으로 잡아서 이러한 환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환을 생각을 해보면 단위원을 가진 가완한인데 단위원을 가진 가완한이면서 조금 더 조건이 더 좋은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위원을 가진 가완한이니까 M1 곱셈 입장에서 M1도 성립하고 M2도 성립하고 M3까지 성립합니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더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M4 혹은 M4 프라임이죠. 즉 체가 되는지 혹은 정역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CI라고 하는 이 함수들을 구성된 환은 정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즉 영함수가 아닌 두 개의 함수를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곱했을 때 영함수가 되는 값이 있을까요? 아니면 절대 영함수가 안 될까요? 네, 영함수가 아닌데 곱해서 영함수가 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정역이 안 되는 example로 뭐 예를 들어서 i를 0부터 1까지의 구간이라고 하면 함수 f는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주어진다라고 하죠. 즉 0하고 0.5 사이에서는 0으로 오다가 0.5에서 1 사이에서는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이제 그래프가 정해진다면 이 함수는 연속 함수죠. 따라서 C0, 1의 원소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색 그래프를 제 그래프로 가지는 그런 함수 G를 생각을 해보는데, 자, F하고 G의 차이가 하나는 0과 0.5에서 0이고 하나는 0.5에서 1에서 함수값이 0이므로 두 개의 함수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F하고 G 자체는 컨스턴트하게 0은 아니기 때문에 0함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F하고 G를 곱한 함수는 컨스턴트하게 0이 되죠? 네. 그래서 F도 그렇고 G도 그렇고 0인자가 됩니다. 0이 아니면서 다른 0이 아닌 함수를 곱해서 0이 되게 했기 때문에 F도 0인자고 뭐 G도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G도 0인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역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이제,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중요한, 환에서의 성질들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과만 먼저 좀 얘기하고 증명은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정역과 체의 표수는, 네.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표수는 0이거나 0이 아닌 표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값이, 즉 표수는 우리가 0 또는 1보다 같거나 큰 값으로 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1보다 큰 값이 표수가 될 때는 그 값이 합성수는 불가능하고 소수만 가능합니다. 정역과 체의 경우에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앞에서 체가 되면 정역이 되는데 그렇다고 정역이 되면 체가 되느냐?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하지만 정역에다가 한 가지 조건을 추가하면 체라는 것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한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즉, 환 자체가 유한하면 정역이라는 조건만으로도 체라는 것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시어렘 3.2.14가 그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요. 자, 3.2.13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